네, 안녕하십니까. 상품교육팀 김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강 10시에 시작을 합니다. 칼이죠. 제 앞에 시계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초까지 나오는 시계예요. 그래서 그거를 딱 보면서 바로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장님들께는 시간이 금이잖아요. 네, 한 주 잘 보내셨죠? 네, 어떤 한 주 보내셨어요? 가족 모임 한 두 번 하니까 한 5월에 3분의 1이 후딱 갔네요. 지난주는 5월 5일 어린이날이 있어서 또 자녀 있으신 분들은 또 안 챙길 수 없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어버이날 있었잖아요. 그래서 효도는 365일 해야 하지만 그래도 어버이날만큼은 부모님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하는 뜻깊은 시간 되셨을 것 같아요. 5월 중에 가장 핵심적인 행사 두 개가 훅 지나갔습니다. 뭔가 이제는 숙제를 한 듯한 그런 기분이 들어서요. 좀 약간 홀가분한 그런 마음이었어요. 자, 오늘 제가 공지해드린 거는 원래 그 바이오케이 완전 정복이었어요. 그런데 순서를 조금 바꿔봤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내 몸에 뭐 생명의 불꽃 해서 효소하고 아미노산 강의를 하면서 프로바이오틱스하고 같이 드셨을 때 진짜 이 퍼포먼스가 끝내줘요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 주 끝나고 좀 알려드리는 것보다는 뭔가 연달아 설명을 드리면 머릿속에 훨씬 더 이렇게 숙지가 잘 되실 것 같아서 순서를 좀 바꿔봤거든요. 혹시 오늘 바이오케인지 알고 오셨는데 실망했다 하시는 분은 개인적으로 저한테 전화하시면 제가 전화로 먼저 그분에게만 먼저 강의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강의 좀 시작해 볼까요? 지난주에 이어서 공지사항 먼저 해드릴게요. GPS 지금 현재 생방송으로 제가 라이브로 송출하고 있는데 월요일 아침 10시가 제일 바쁜 시간이잖아요. 현대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장님들께서 또 놓치실 수 있어요. 저는 좀 섭섭하지만 저 이해합니다. 그래서 GPS를 놓치시는 우리 사장님들께서는 저희가 약간의 편집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강의도 녹화하고 있는데 녹화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저희가 한 이틀에서 한 3일 정도의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뒤로 연결하는 영상,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녹화한 거를 저희가 한번 다시 보면서 매끄럽지 않은 부분들은 좀 정리를 해서 유튜브에 다시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숙지를 하셔서 오늘 강의한 거는 이번 주 목요일 오후나 금요일 오전 이 정도에 저희가 계속 업로드 해드릴 수 있으니까 주변에 계신 사장님들께서도 놓쳤다고 섭섭하지 말아라. 다시 또 편집해서 공개한다고 하니까 그때 한번 들으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아직 제가 업데이트를 안 해서 그러는데 현재 한 6편 정도가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사장님들께서 한 번 더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찾아서 한번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 자료가 조금 많습니다. 자꾸 욕심이 나는 거예요. 한 번 해드릴 때 하나라도 더 알려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강의 준비를 하면서 자꾸 이게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핵심 요것만 했는데 그 다음에 살이 더 붙고 이러면서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군소리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세요. 오늘 주제는 제2의 뇌, 장 건강을 지키자. 부제로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만큼 장 건강이 중요하다는 거를 재차 강조하고 싶어서 이렇게 부제까지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럼 우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리는 이미지 사진을 보시고 옆에 여기에 사진을 3개씩, 3장씩 띄워놓을 거예요. 그러면 이 이미지가, 이 사진이 어떤 기사하고 연관이 될 건지를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힌트! 오늘의 주제와 연결이 되겠죠. 제가 필요 없이 연예인 기사를 여기다 넣지는 않았겠죠. 자, 그럼 우리 한번 볼까요? 30분째 변기에 앉아 있어요. 얼마나 아플까요? 힘들고 짜증나고 그죠? 더부룩하고. 그리고 여기 장의 모양이 하나 있네요. 이거 정확하게 소장보다는 대장 쪽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희 아들이 어제 점심 때 먹었네요. 이게 뭐죠? 감튀와 햄버거입니다. 네. 자, 이런 걸로 인해서 현대인들한테 나타날 수 있는 질병 뭘까요? 네, 정답은 네, 대장암이었어요. 이 대장암을 프로바이오틱스로 예방을 한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30분째 변기에 앉아있으면 어떤 병에 걸릴까요? 물론 이제 신경질이 나겠죠. 짜증도 나겠지만 일단은 치질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모든 하중이 다
예, 하체 쪽으로 되어 있고 힘을 주니까 정맥이 늘어나고 끊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치질이 많이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신문 들고 들어가지 마! 어르신들이 많이 그랬죠. 계속 신문을 보다 보면 시간이 10분에 바짝 끝낼 수 있는 일도 30분 정도 화장실에서 머물고 이러다 보니까 치질도 걸릴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대장암이 프로바이오틱스로 예방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발병되고 있는 암 중에 1위가 바로 대장암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인들만 봤을 때 통계청 자료의 1위 암은 아직까지는 위암입니다. 그런데 발병률, 발생되는 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게 바로 대장암인데 그게 왜 그럴까요? 네. 그렇죠. 네, 맞아. 사장님들 지금 다 얘기하실 것 같아요. 서구화된 식습관 때문에 그렇다. 기름진 음식, 밀가루, 소화가 안 되는 뭐 음식들, 그 다음에 뭐 이런 인스턴트 음식들, 빵, 뭐 고기 이런 걸로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서구화된 식습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구화된 식습관이 우리 한국인들만 먹는 건 아니죠. 미국 사람이라든가 유럽 사람들은 이미 다 그 식단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들보다 우리가 특히 동양인들이 대장암 발병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네, 바로 장을 잘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건데요. 장 중에서 소장의 길이가 서양인들보다 우리 동양인들은 1m에서 많게는 1.5m 정도가 더 긴데요. 그러다 보니까 기름진 음식, 밀가루, 소화가 안 되는 음식들 이런 것들을 먹게 되면 내 장 안에서 부패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예, 대장암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프로바이오틱스로 예방을 할 수가 있다고 하고요. 자, 두 번째. 가수 윤종신 씨가 나왔어요. 예, 이거 공개 자료 편집을 할 때는 이런 거는 제가 삭제할 겁니다. 그래서 라이브로 오리지널로 들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편집 들어가는 장표예요. 가수 윤종신 씨가요, 소장이 60cm를 잘라내는 수술을 받았대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가 크론병을 앓고 있어서 그렇대요. 지금도 앓고 있는 거예요. 완치가 안 됐어요. 이게 뭐냐면 본인의 면역 관리가 잘못되었을 때 나타나는 질병이에요. 예전에는 크론병이라는 병 자체가 듣도 보지도 못하셨을 거예요. 그러다가 요즘에 차차 젊은 사람들이 오히려 많이 걸리고 있는 게 바로 크론병인데요. 젊은 남성분들 위주로 많이 걸린다고 하고 여성분들, 특히 이제 폐경이 안 된 가임기 여성 같은 경우에는 루푸스라고 하는 질병에 걸리는데 이 두 질병의 공통점은 다 뭐냐? 그 장기의 점막을 궤양, 염증을 일으키고 구멍을 뚫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그 크론병도 꾸준히 뭘 관리를 해야 되냐? 장을 관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윤종신 씨는 소장이 60cm가 없어요. 아니 그거 긴 거 뭐 자르면 어떻겠어요? 아니죠. 소화하고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 게 소장이기 때문에 몸이 항상 면역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내 몸이 건강하지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루푸스 하니까 생각나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예전에 아침마당에서 행복전도사라고 우리 여성 행복전도사님 박사님 항상 단발머리에 화장기 없고 수수한 차림으로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던 분 있어요. 최윤희 선생님인가요? 네, 그분이 어느 날 뵈질 않았죠. 예, 어느 날부터가 보이질 않았어요. 근데 그분이 당신이 행복전도사임에도 불구하고 걸렸던 질병이 바로 이 루푸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렇죠? 장기의 구멍을 뚫게 하는데 그것을 장 건강을 지켜야 된다. 유산균을 먹어라. 종균을 먹어라.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어라. 이런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나타나는 질병. 네. 예, 보기만 해도 너무 가렵습니다. 저도 자가면역 질환이 한 12, 13년 전에 걸린 적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이렇게 쓱 스쳐 지나가면서 저의 예전 과거를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제가 면역 질환의 문제를 한번 알아가지고요. 호되게 한번 건강이 무너져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먹는 거를 이렇게 신경을 쓰면서 먹어요. 그렇다고 이거 먹어, 이거 안 먹어, 이건 아닌데요. 내가 내 입에 무엇을 넣고 있는지 제가 계속해서 고민하고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너 요즘 며칠 사이에 뭐 먹었니? 이제는 그걸 좀 덜 먹어야 되지 않겠니? 이러면서 저 스스로도 식단 관리를 하면서 건강인의 식품 정말 잘 챙겨 먹고 있거든요. 자, 바로 아토피입니다. 아토피뿐만이 아니라 건선.
막 긁어가지고 각질이 뚝뚝 떨어지는 거 있죠. 그리고 궤양이 아니죠. 걔는 이제 건선으로 인해서 피부가 각질이 굉장히 두꺼워지다 보니까 착색도 되고 이렇게 마른 나뭇가지처럼 되는 현상들이 있어요. 건선. 그 다음에 지루성 피부염. 제가 걸린 게 지루성 피부염이었어요.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다 피부 질환이다. 이 때문에 다 피부과를 가서 진료를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알았죠. 이게 왜 걸리는지. 예, 범인은 바로 소장에, 그러니까 장에 무언가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질병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엄마들이 우리 아이가 아토피를 걸리면 뭐 발라요? 무슨 크림 발라야 돼요? 아토피 크림 뭐 발라요? 이런 얘기 많이 물어봤는데 이제 엄마들이 공부가 다 됐어요. 뭐 먹여야 되는지를 아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바로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걸리는 아토피,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건선, 지루성 피부염, 여긴 적혀있지 않지만 백반증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두드러기. 이렇게 우리가 피부에 나타나는 이런 질환들은 단순히 피부 질환, 건조해서 생기고 뭐가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면역 체계에 무언가가 문제가 생겨서 그 독성 물질들이, 독소가 피부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우리 아토피 아이들의 그 피를 검사를 하면 어디가 안 좋냐면 간이 안 좋다고 나올 거예요. 왜 그런 메커니즘이 나오는지 뒤에 가서 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요즘 보면 아토피 유산균으로 예방하고 완화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좀 제가 중요해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한번 확대해 볼게요. 어떤 글이냐면 아이들한테 프로바이오틱스 주는 거 좋다. 유산균 주는 거 좋다. 그런데 이산화효소라든가 합성 이렇게 첨가물 이런 것들이 배제된 거라면 더욱더 안전하고 좋다. 그리고 일명 김치 유산균이라고 불리는 그 유산균 이름이 아예 나왔어요.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이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유익균으로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찾아서 먹어보는 게 좋다라고 아예 기사에도 실려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게 뭐예요? 김치. 그 다음에 이거 우리 강아지들이 갖고 노는 공같이 생겼죠. 자, 무엇이냐? 메르스부터 코로나까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학회에서 연구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김치 유산균이에요. 대한민국 사람들 이거 없이는 식사 못 하잖아요. 근데 그 김치 안에 좋은 유산균, 정확하게 말하면 프로바이오틱스가 상당히 많이 있대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좋은 유산균 균주로 메르스 치료까지 할 수 있고 지금 우리 왜 지금 뭐 때문에 고민해요. 그렇죠? 코로나19까지도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봄직한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게 프로폴리스인가요? 그때 면역 얘기할 때 잠깐 좀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예전에 그 프로바이오틱스 하면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미국 이런 쪽의 유산균들이 훨씬 더 탁월하다라고 되어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었죠. 물론 이제 시작은 너무나 100년 전부터 시작한 회사도 있고 나라도 있고 하니까요. 그렇지만 후발이긴 하지만 이렇게 김치 유산균에서 메르스 또는 코로나 그 외에 여러 가지 인플루엔자 이런 것들을 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효능을 뽑아낸다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놀라운 것 같아요. 그래서 김치 유산균 요즘 계속해서 뜨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뭐죠? 보기만 해도 너무 아파 보이시네요. 네. 류마티스 관절염도 프로바이오틱스로 예방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상하죠? 프로바이오틱스가 다 장 건강을 좋게 하는 건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하다못해 이제 손마디부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손마디, 손목, 그다음에 팔꿈치 이렇게 서서히 올라가면서부터 염증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데요. 제가 류마티스 관절염 초기에 걸려봐서 압니다. 네, 그 자가면역 질환 걸렸을 때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손이 이렇게 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내가 자다가 얼굴에 이렇게 배고 잤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게 시간이 가는데도 손이 굉장히 묵직하고 아픈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 다음날 아침에도 또 일어나면 또 묵직하고 몇 번 움직이고 나면 굉장히 부드러워지기는 했어요. 그게 뭐냐면 류마티스 관절염은 조조강직이라는 게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조조강직. 그래서 아침에 유달리 아프면 류마티스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퇴행성 관절염은 밤에 주무시기 전에 아파요. 그래서 주무시기 전에
아이고 미치겠다, 아이고 쑤신다 이러면 그거는 퇴행성 관절염. 그 다음에 아침에 손마디가 뻣뻣하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류마티스 관절염인데, 류마티스 관절염도 지금 면역계에 문제가 되어 있는 거다. 프로바이오틱스로 예방을 할 수 있다라고 기사가 났고요. 그 다음에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뭘까요? 네, 치매와 우울증입니다. 그 중에 우리 여성분들이 3배 정도의 치매 걸릴 확률이 높아요. 예, 그게 바로 여성 호르몬이 부족해지면서 갱년기, 폐경기, 완경기가 됐을 때 여성분들이 우울증과 치매에 대한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제가 성호르몬 또 강의할 때 좀 더 그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치매와 우울증, 프로바이오틱스로 예방을 한다? 치매, 우울증은 뭔가 멘탈이고 이쪽이 뇌 부분인데 프로바이오틱스로 예방을 한다라고 하는 거지. 아, 이 메커니즘 너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뒤에 가서 또 한번 다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치매와 우울증도 프로바이오틱스로 예방을 한다. 그 외에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이거 아시는 분이 또 있을까요? 이 기사? 이게 순창에 있는 발효문화산업지구예요. 단지가 있어요. 순창에 고추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뭔가를 발효를 했는데 뭘 발효했는지 보시면 대변을 연구하는 단지예요. 대변. 이게 뭘까요? 대변입니다. 대변에서 동결건조시켜서 프로바이오틱스만 담아놓은 거거든요. 네, 어느 은혜까지 있냐? 이제 대변은혜까지 있습니다. 당신의 똥을 1000만 원에 삽니다. 네, 진짜예요. 네, 얼마 전 생로병사에서 이 대변을 프로바이오틱스에 관련해서 나온 게 있는데요. 아주 연세가 좀 있으세요. 한 60이 넘으신 분인데요. 그분이 굉장히 좀 누가 봐도 약간 마르셨거든요. 근데 식습관이 보니까 거의 한국인의 밥상이에요. 항상 된장찌개와 짜지 않으면서 골고루 나물을 이렇게 많이 드시는 식단을 드시고 계시는데 그분의 변이 1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분 안에는 너무 좋은 프로바이오틱스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이거를 살까요? 그 안에 있는 좋은 프로바이오틱스를 뽑아서 다시 주사기에 넣어서 마치 우리가 링거를 맞듯이 직접 항문에 투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72시간 안에 좋은 프로바이오틱스가 그 안에 딱 정착을 하면서 장애 환경이 좋아지는 거죠.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는 여기까지 지금 개발이 되고 뻗어나가고 있어요. 그 외에도 이런 기사가 있어요.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이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여야 된다. 왜 그래야 되는가? 네, 궁금하시죠? 자, 그 다음에 또 항암 효과가 우수한 CLA 생산에 유산균이 개발이 됐다. CLA라고 하면은 이게 다이어트에 관련되어 있는 공행 리놀렌산, 네, 그런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 오일 성분 뭐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얘가 항암 효과에 뛰어나면서 그거에 관련된 유산균이 개발된다. 네, 지금 프로바이오틱스로 다양한 여러 가지의 시술법과 그 다음에 과학력, 그 다음에 유산균이 어디까지 개발되는지 기사를 함께 봤습니다. 앞서 제가 보여드린 여러 가지 질병들, 류마티스 관절염, 치매, 그 다음에 아토피 건선, 지루성 피부염, 대장, 그 다음에 루푸스, 뭐 크론병, 뭐 하다못해 비슷한 병이 있죠. 우리 구내염하고 비슷한 병, 뭐 베체트병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인의 자가 세포가 내게 아닌지 알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염증이 일어나게 되고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거를 바로 우리가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는데 그 외에도 여기 보면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게 있어요. 강직성 척추염은 척추가 강직해지는 거예요. 척추 연골 사이사이가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겁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처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허리나 척추 쪽이 안 좋아서 척추 병원을 갔는데 오히려 진단을 뭐라고 얘기해요? 면역센터를 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오히려 솔루션을 주는 경우가 있죠. 그게 바로 강직성 척추염입니다. 자, 이처럼 이렇게 자가 면역 질환 왜 걸리나 보도록 할게요. 자가 면역 질환. 이거 외에도 대부분의 면역 질환들이 보면 이 원인 때문에 생길 수가 있거든요. 자, 자가 면역 질환의 원인은 정답은 바로 장누수 증후군 때문입니다. 장누수 증후군. 뭐냐면 장이 벌어져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장누수 증후군. 여기 위에 있는 그림부터 우리 볼게요.
여기가 어디냐면 소장이에요. 소장이 쭉 펼쳐져 있으면 거기를 우리가 현미경으로 확대를 해보면 손바닥 모양처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마치 카페트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육모로 되어 있죠. 육모로.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결국 내가 음식을 먹는 거는 누구에게 보내기 위한 거냐면 바로 소장한테 보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소장한테 바로 보내면 소장이 힘들어하니까 입에서 치아를 통해서 한번 뿌개고 침과 아밀로아제 여러 가지 효소로 인해서 한번 반죽을 시켜서 꿀꺽 삼키면 위에서 다시 한번 연동작용을 하고 반죽을 한번 하죠. 펩신이라든가 이런 걸로 다시 한번 효소가 나와서 그래서 효소하고 같이 드시면 좋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십이지장을 통해서 어디로 가느냐? 소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 소장까지 왔다고 칩시다. 여기 온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제 장어를 먹었다고 쳐요. 그러면 야, 너 너무 상태 좋은 거 먹었다. 그러면서 이 안에 건강한 육모에 뭐가 많이 있냐면 프로바이오틱스가 많이 있으면 얘네들이 움직이면서 쫙쫙 흡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흡수한 걸 어디로 보내냐? 바로 간으로 보내는 거야. 간으로. 그래서 간이 야, 너 어제 굉장히 좋은 거 먹었다. 야, 장어 먹었네. 그러면서 장어의 영양성분을 딱 간이 받아요. 그래서 소장과 간이 통하는 그 연결을 간문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간으로 딱 들어오면 간이 다시 한번 내가 해독해서 가지고 있을게. 간은 해독작용한다 들어보셨죠? 나중에 간 시간에 우리 또 한번 배워요. 그래서 간이 가지고 있다가 그거를 해독해서 가지고 있으면서 야, 나 단백질 필요한데 그럼 단백질도 만들고 혈액도 만들고 또 뭐 있을까요? 뭐 비타민도 만들고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바로 간이에요. 자, 여기서 하나. 제가 지금 이 메커니즘을 설명하면서 눈치채셔야 돼요. 간이 나쁘신 분은 어디가 안 좋게요? 소장이 안 좋으신 겁니다. 네. 간 따로 소장 따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간이 안 좋으신 분은요, 프로바이오틱스와 밀크시슬 같이 드셔야 제대로 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몸의 이 네트워크, 우리 신체도 네트워크로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장기의 앞과 뒤에 관련된 메커니즘, 제품을 드시게 되면 정말 제대로 되어 있는 내가 건강기능식품을 드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제가 아토피 안 좋은 아이들이 아토피 심한 아이들이 혈액을 검사를 해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간 수치가 안 좋게 나와 있어요. 왜? 이미 소장 자체에서 프로바이오틱스가 부족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 프로바이오틱스가 없어요. 왜 없느냐? 나쁜 식사, 나쁜 생활습관, 항생제, 중금속, 스트레스 이런 걸로 인해서 나의 프로바이오틱스가 잡혀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벌려지죠. 근데 우리가 벌려져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 상태에서 음식은 계속 우리가 안 좋은 것들을 섭취를 하다 보니 이 벌려진 육모 사이로 계속해서 음식물의 독소, 정제되어 있는 않는 뭐 유해 물질 이런 것들이 그게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바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장, 누수, 증후군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대해서 보면 장, 누수,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음식을 먹는 거는 결국에는 소장을 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입, 위, 십이지장, 소장. 그래서 소장이 다시 영양을 누구한테 주냐? 간한테 올려보내요. 그러면 그건 간이 가지고 있다가 혈액을 만들고 그 혈액이 온몸의 세포로 다 돌아다닌 다음에 다 쓰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콩팥, 신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연결을 해서 다시 소변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몸에서 나온 소변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경로를 한 바퀴 다 돌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어디냐? 정신을 바짝 들여야 되는 데가 바로 이 소장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 소장이 여기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독소, 세균, 정제되어 있지 않은 음식물, 찌꺼기 이런 것들이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지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주위에 실험을 해봤대요. 장 누수가 얼마만큼 우리 몸에 치명적인가 봤는데요. 자, 여기는 유산균을 투여하기 전, 유산균을 투여한 후예요. 투여하기 전에 여기 벌려진 거 보이시죠? 여기로 지금 독소가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 혈관을 타고 온몸에 지금 돌고 있어요. 그랬더니 쥐가 어떤 줄 아세요? 이렇게 뚱뚱해진 거죠. 독소가 많이 찬 쥐가 됐고요. 다시 한번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을 투여했더니 장 누수를 잡아버렸어요. 그랬더니 쥐가 원래 사이즈로 이렇게
돌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 내 몸이 이렇게 문제가 생긴 것은 장누수이구나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틀린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내 몸에 독소가 많이 생기다 보면 몸이 부종이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염증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염증이 많은 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누수를 잡아야 되는 이유가 계속해서 알려지고 있지 않은 기능이 밝혀지고 있는데 그게 콜레스테롤, 그 다음에 자폐증, 스트레스 이런 것도 다 장누수하고 연관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이런 것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뒤에 가서 저희 제품하고 연결해드리면 아마 기가 막힌 프로바이오틱스다라고 하실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장독소가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요. 그러니 안 가는 데가 있겠습니까? 우리 간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독소가 간으로 제가 간다고 그랬어요. 바로 갑니다. 예, 소장에서 만들어진 성분들이 다 간으로 일단 갑니다. 그래서 간이 나빠지게 돼요. 그래서 지방간, 콜레스테롤에 문제 생긴다든가 간 수치가 안 좋아진다든가 이런 분들은 다 프로바이오틱스 챙겨 드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신 만성 피로 증후군, 그 다음에 치아에도 안 좋고요. 피부 말할 것도 없죠. 제가 걸린 게 이거죠. 아까 그 앞부분에 아토피라든가 알레르기, 건선 이런 거 다 봤습니다. 그 다음에 위장질환까지도 생길 수 있어요. 와, 위장질환을 조금 케어해주는 프로바이오틱스면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있습니다. 저희 제품이 있어요. 끝까지 들으세요. 그 다음에 관절염, 강제성 척추염 말씀드렸고요. 비염, 그 다음에 지렴도 마찬가지고요. 자궁 내막증, 순환, 뇌, ADHD. 자, 장의 독소가 혈액으로 타고 온몸을 퍼진다. 다 걸리는 거죠, 다. 온몸에 곳곳에 질병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장 건강은 신체 건강의 근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소화뿐만이 아니라 면역, 70%의 면역을 담당하는 곳이 바로 장, 그 중에서도 소장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장을 가장 중요한 두 번째의 뇌라고 얘기를 해서 제2의 뇌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정보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그 행복할 때 나오는 호르몬을 우리가 세로토닌이라고 하죠. 세로토닌. 이 세로토닌이 어디서 만들어지는 줄 아세요? 어디서 뇌에서 만들어질까요? 대부분 뇌로 알고 계시죠? 뇌는 한 10% 정도밖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90% 이상이 바로 소장,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복은 어디 있다고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우리 장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치매, 우울증, ADHD, 뭔가 멘탈, 뇌 건강하고 관련되시는 분들도 보면 프로바이오틱스하고 연관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제2의 뇌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 20년 조금 안 돼서 처음에 프로바이오틱스가 나왔을 때는 이게 먹힐까?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이게 먹힐까? 잠깐 트렌드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알겠다. 프로바이오틱스가 장누수 증후군을 잡는다는 걸 알았으니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놈의 프로바이오틱스가 도대체 뭔지, 유산균이라고 했다가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했다가 계속 용어가 왔다 갔다 하죠. 자고 일어나니까 70조의 시장으로 확 올라갔대요. 작년 11월 기사입니다. 그래서 국내 프로바이오틱 시장은 점점 제가 한 10여 년 전에 프로바이오틱스 강의할 때는 진짜 잠깐 나오다 말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걸 누가 먹어요? 아유, 변비약 먹으면 되지. 왜? 저도 그때는 지식이 짧았던 거죠. 정보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배변 주는 건데 굳이 그거 먹어야 돼? 그리고 마트에 가면 이렇게 좋은 게 많은데 무슨 그거를 알력으로 된 거를 먹어요.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때 제가 이제 그 미생물 박사님한테 전수를 이제 받았는데, 있어 봐봐. 지금 프로바이오틱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어서 향후 몇 년 안에는 프로바이오틱스가 여기저기에서 엄청나게 많이 쓰일 거야 라고 그때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한 모임을 나갔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세 모임이 하나 있거든요. 하나는 그 강사 모임이 있어요. 강사협회. 그래서 이건 화장품 강사가 아니에요. 강연을 하면서 그거를 잡으로 일로 가지고 계시는, 업으로 갖고 계시는 분들의 모임이 하나 있어요. 그 중에 저는 정말 보잘것없는 강사일 뿐인데 대단하신 분들이 막 TV에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습니다. 네, 그런 강사 모임이 하나 있고, 하나는 제가 이제 피부를 전공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피부학회 모임이 하나 있고, 하나는 제가 건강기능식품하고 관련된 모임이 하나 있어요. 여기는요,
10년 이하는 끼지도 못합니다. 예, 저도 간신히 꼈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제조사라든가 연구하시는 분들, 마케터, 기획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여러 가지 소통을 많이 해주시고 계시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프로바이오틱스 시장은 점점 커질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프로바이오틱스를 어디가 잡고 가냐? 대한민국이 잡고 가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제 그게 바로 이제 김치 유산균을 예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 시장도 보면 프로바이오틱스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김치 유산균에서 나오는 그 균주가 해외에서도 지금 많이 찾고 있는 프로바이오틱스 균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사장님들 어깨에 뽕 들어가셔야 됩니다. 예, 자신 있게 글로벌 회사답게 여러 나라에도 저희의 균주를 이제 소개를 해드려야 돼요. 뒤에 가서 균주 설명드릴게요. 자, 그럼 앞서 말씀드린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 도대체 얘가 같은 말이냐 다른 말이냐? 예, 다른 말입니다. 정답은. 유산균은 내 몸에 살아있는 균을 유산균이라고 해요. 뭐든지 살아있는 균. 얼마나 있대요? 네, 100조 개가 넘는다고 얘기를 하죠. 그 중에 100가지 종류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핵심적인 그 유산균들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데가 어디냐면 장이에요. 장에는 1kg 정도의 유산균이 장 속에 다 있대요. 네. 그래서 그 유산균 중에서 내 몸에 좋은 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유익균이라고 하고요. 그 유익균 중에서 기능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 임상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급하니까 유산균 하지만 분명하게 유산균하고 프로바이오틱스는 차원이 다른 친구예요.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가 섭섭할 수 있어요. 유산균이라고 얘기하면.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 다시 정리해드리면 유산균 중에서 유익한 균, 유익균, 그 유익균 중에서 분명하게 효능 효과가 있고 임상에 있는 균주로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프로바이오틱스 반대말이 있어요. 안티바이오틱스. 뭘까요? 일단 프로바이오틱스는 유익균이고요. 안티바이오틱스는 바로 항생제입니다. 그럼 뭐예요? 항생제를 대응하는 게 바로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는 거죠. 예, 프로, 뭐뭐에 앞서, 바이오, 생명. 살려면 먹으라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 프로바이오틱스 용어가 머릿속에 딱 장착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너무 술술술 공부가 되죠.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장에는 100종류가 들어가 있고 100조개가 있다. 소화분해하고 유해물질 방어한다. 병원균을 억제하고 예, 장 연동운동에 도움을 주며 성인병, 감염병. 그 다음에 제2의 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경 전달 물질인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이 90%가 장에서 나온다. 그 다음에 식이섬유와 적당한 당을 좋아하고 일일 권장량이 1억에서 150억 마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중에 여기 자연분만한 아이와 제왕절개한 아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앞에 제가 기사에 제왕절개한 아이들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외에서 나온 기사에 있었습니다. 엄마가 이제 임신을 했을 때 프로바이오틱스를 많이 먹게 되면은요, 엄마 몸에 프로바이오틱스가 많이 생기겠죠. 그러면서 어디에? 장과 생식기 주변에 가장 좋은 프로바이오틱스가 살고 있어요. 이 프로바이오틱스가 온몸에 다 있지만 장에 있는 프로바이오틱스가 최고의 면역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자연분만을 하게 되면 아이가 무균 상태였던 상태에서 엄마의 산도를 따라 나올 때 무균 상태에서 좋은 프로바이오틱스가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자리가 딱 세팅이 되는 거죠. 정착을 딱 해버려요. 그런데 제왕절개를 하게 되면 왜 그런 균들은 살아있지 없어요. 거기서 살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인천 사람이니까 인천 살고 뭐 광명에 사는 분 따로 있고 서울에 사는 분 따로 있는 것처럼 프로바이오틱스도 사는 곳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미 소구대상 하나 나왔죠? 네.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이들은 프로바이오틱스 필수로 드셔야 됩니다. 거기에 정착률이 높은 프로바이오틱스를 좀 챙겨주시면 좋겠죠. 거기에다가 모유까지 안 먹어? 아유, 그러면 뭐 국민 약벌로 일단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예, 저희 아들이에요. 저희 아들은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사이즈가 큰 사이즈가 없어요. 길었지만 길어지지 막 살이 통통하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프로폴리스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엄마로서 제가 저희 아들한테 권해주는 게 프로폴리스, 그 다음에
프로바이오틱스라고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다시 영상 돌려보면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공부해 볼게요. 이거 고급 정보입니다. 조금 한 5분 정도만 공부하면 우리 제품으로 넘어갈 것 같아요. 유산균은 한 6개의 학명으로 나눌 수 있어요. 속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락토바실러스, 그 다음에 스트립토코커스, 그 다음에 류코노스토, 그 다음에 페디오코카스, 락토코커스, 비피도박테리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애들 이름도 좀 낯익은 애들이 있어요. 그만큼 소장과 대장에 많이 있어야 좋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들어보죠. 봤죠. 그게 바로 락토바실러스하고 비피도박테리움, 비피더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얘네들을 뭘로 나누냐면 모양으로 나누는 거예요. 막대기 모양이냐, 동그랗게 생겼냐, 뭐 이런 모양으로 나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장과 대장에 이렇게 인천 사는 사람, 광명에 사는 사람, 서울에 사는 사람 이렇게 다른 것처럼 균주를 공부하면 소장과 대장에 있는 균주가 밸런스를 맞았는지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좀 제가 보여드려요. 저희 제너럴 밸런스 프로바이오틱스를 보면 균주가 특허받은 균주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들이 소장과 대장, 그 다음에 소장 대장에 살고 있는 균주가 이렇게 밸런스가 잘 맞춰져 있습니다. 요거는 뒤에 가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만큼 프로바이오틱스가 소장과 대장의 밸런스를 맞춰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소장은 영양소를 소화 흡수. 소장 이렇게 외우세요. 소장, 영양소, 소화 흡수. 그 다음에 대장은 뭐예요? 화장실 가셔야 되잖아요. 대변. 이렇게 해서 노폐물을 배설하는 역할. 이렇게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프로바이오틱스 공부 두 번째. 자, 요것도 고급 정보. 어디에서나 들을 수 없는 프로바이오틱스의 균주가 제가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우리 그 김치 유산균 대표적인 우리 그 식물성 프로바이오틱스에 들어가 있는 발효취 유산균입니다.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 JPMIF5라는 균주예요. 자, 얘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된 거냐면 제가 강아지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애들은 다 강아지예요. 개죠. 근데 개들도 역할이 다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안내견이 있고 산악구조견이 있고 사냥하는 게 있고 썰매가 있고 양치기가 있고 컵에 들어갈 만큼 앙증맞은 강아지가 있어요. 얘네들을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고 그래요? 개라고 얘기합니다. 개. 그런데 얘들이 기능이 있잖아요. 그쵸? 저 예를 들어 애완견한테 얘한테 힘과 용기를 주면서 너는 할 수 있어. 넌 한번 해보자. 아자아자 파이팅 몇 번 한다고 얘가 사냥할 수 있을 거야? 못해요. 자, 그 다음에 사냥견. 너 왜 애가 성격이 그러니?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순하게 살아야 돼. 아무리 훈련을 시켜도 집에서 방에서 키울 수 있는 개는 절대 없을 겁니다. 자, 이런 거예요.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는 것들은 이렇게 개라고 하는 품종이 있지만 그 개라고 하는 분류가 있지만 그 중에서 역할이 다른 강아지가 있는 것처럼 락토바실러스 중에서도 플라타눔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그 다음에 JPMI라고 하는 종류 중에서도 F5라고 하는 애는 정확한 기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락토바실러스가 어디에 있어요? 아까 소장에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소장에 있지만 소장에서 분명하게 기능을 가지고 그 역할을 하는 균주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는 어떤 균주를 썼는지를 분명하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뒤에 끝까지 되어 있는 이 네이밍에 따라서 역할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균주를 한 번을 보실 수 있는 여유를 좀 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이제 그러면 프로바이오틱스 심화교육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알겠어. 이제 그만 설명해도 이제 알겠어. 프로바이오틱스가 장루수 증후군에 좋고 자가 면역이 생기는 장루수를 도움을 준다는 거지. 근데 거기에 균주를 보라고 하는 거고 소장과 대장에 있는 프로바이오틱스가 따로 있다고 하는 거고 제왕절개를 한 아이들이 처음에 면역이 좀 부족하다고 하는 거지. 그러면 프로바이오틱스 무엇을 확인해야 되느냐? 이렇게 6가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유산균이 다 프로바이오틱스가 아니다. 설명드렸어요. 네, 유산균하고 프로바이오틱스는 다른 겁니다. 유산균은 그냥 살아있는 균.
오히려 유익균이라고 얘기하면 그게 좀 프로바이오틱스에 가까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시거나 떠먹는 요구르트, 아이고 이거 아닙니다. 이거 괜히 돈 쓰시는 거예요. 이게 또 저렴합니까? 한 병에 1,000 얼마 해요. 근데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성분들이 각설탕이 4개 이상이 들어가 있고요. 플레인 요구르트라고 하더라도 각설탕이 1개에서 2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 나는 프로바이오틱스를 주고 있어요. 굳이 먹지 않아도 돼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마트에서 파는 음료로 되어 있는 걸 드시는데 물론 그 안에 유익균이 들어있긴 하겠죠. 그렇지만 그 유익균을 먹기 위해서 과량의 이 성분을 당 성분을 드시고 있다는 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효능이 입증된 프로바이오틱스인지 균주 보시라고 하는 거고요. 균주만 좋으면 뭐예요? 얘가 어디까지 버텨야 돼요? 소장까지 버텨야 돼요. 좋은 균을 썼으면 뭐예요? 소장을 못 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장까지 도달하는지 한번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프리바이오틱스인지 심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죠. 그 다음에 여기 별표하세요. 빨간색. 열처리 유산균으로 호스트 바이오틱스인지, 바이오틱스의 개념을 뛰어넘은 호스트 바이오틱스인지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저희 제너럴 밸런스 생명의 불꽃 세트에는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전주에 제가 복합 아미노산하고 복합 효소 설명드렸어요. 네, 단백질 필요합니다. 근육 필요해요. 고기 먹는 것도 좋지만 흡수가 20-30%밖에 되지 않습니다. 90% 이상에 들어가 있는 실크 아미노산과 실크 아미노산에는 18종의 아미노산이 들어가 있고 우리 필수 아미노산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는 거, 이런 걸 드셔야 이게 바로 내 몸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진짜 아미노산계의 에르메스라고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합 효소도 말씀드렸어요. 효소 왜 필요한지 지금 제가 유산균 하면서도 계속 효소의 역할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가 잘 살기 위해서의 어떤 먹잇감이 될 수도 있고요. 내 몸이 소장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소화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에 복합 효소를 같이 드셔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4종으로 같이 드시면 좋은 이 2가지 제품이 바로 제너럴 밸런스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로바이오틱스 파워예요. 자, 그럼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 파워, 프로바이오틱스 6종의 유산균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 먹으라고 되어 있지만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건강에 있는 식품은 반드시란 말이 없다고 그랬어요. 권장량이에요. 권장량. 그리고 여기에 한 포는요, 건강한 사람이 그 건강을 유지하고자 먹는 양이기 때문에 내가 좀 장 건강이 안 좋다, 내가 피부 질환이 있다 하시는 분은 2포, 3포 드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단 제가 뭐라 그랬어요? 설사를 하시면 줄이라고 얘기하셨어요. 내 몸에서 세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권장으로, 가이드로 알려드리는 거고 꼭 한 포를 먹어야 되겠다. 여기에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3개 특허의 이중 마이크로 캡슐이 적용되어 있어서 장까지 살아갑니다. 좋은 균주를 썼지만 그게 이중 캡슐, 이중 마이크로 캡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상이 다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보세요. CLA를 생성하는 특허받은 프로바이오틱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바로 저희 프로바이오틱스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균주가 총 6가지가 들어가 있는데요. 요 흐리게 되어 있는 거는 프로바이오틱스 파워의 메인 균주로 들어가 있는 거를 여기 또 살짝 넣어놨어요. 그런데 요걸 빼고 CBG라고 되어 있는 요 5가지 유산균의 공통점은 뭐냐면 바로 CLA를 생성하는 특허 유산균입니다. 네, 요거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놓치신 분들도 계시죠? 이 5가지의 균주들이 다 특허를 받은 유산균인데요. 공액 리놀렌산을 생성하는 특허 유산균이에요. 공액 리놀렌산, 우리 CLA가 어떤 그 역할을 하죠? 동맥경화 발생을 저하시키고 면역에도 좋으며 항암, 성장, 항당뇨, 체지방, 비만을 억제한다고 알려있죠. 그래서 제너럴 밸런스 프로바이오틱스는 프로바이오틱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장 환경에 좋고 면역에 좋고 유익균을 좋고 배변에 좋고 이건 기본이에요. 이거는 뭐 그냥 모든 프로바이오틱스가 기본적으로 하는 거니까 이건 기본. 얘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바로 CLA를 생성을 하는 특허 유산균. 그로 인하여 동맥경화, 면역, 항암, 성장, 항당뇨, 체지방, 비만도 억제해주는 그런 특허가 있는 균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진짜 그 임상이 있느냐? 네.
하나, 둘, 셋, 넷, 5개. 이 모든 지금 특허받은 유산균은 타사 대비, 여기 그 대조군 대비 CLA 전환율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임상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위와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담즙산을 다 이겨내고 그 다음에 장까지 생육한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임상이 다 있습니다. pH에 대한 내성이 높다. 그 다음에 담즙. 우리 1인 성인이 하루에 배설하는 양으로 임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역시나 우수하게 생존한다, 생육한다라는 것을 확인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항생 물질, 여기 나와 있는 항생 물질들은 뭐 결핵이라든가 여러 가지 바이러스 균류를 대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항생 물질을 넣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항생 물질 내성을 지니고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너럴 밸런스 프로바이오틱스는 CLA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프로바이오틱스가 주는 면역에 좋고 배변에 좋고 장환경과 유익균을 주는 건 당연한 거, 그거는 기본. 거기에 CLA까지의 특허받은 유산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CLA가 우리 몸에 좋은 어떤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네, 공익리놀렌산은 동맥경화의 예방, 면역, 항암, 성장, 항당뇨, 체지방, 비만을 예방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성의 프로바이오틱스가 되겠습니다. 그럼 얘네들을 어떻게 장착을 시켰느냐? 좋은 이 균주를 그냥 넣은 것이 아니라 이 캡슐에 담았어요. 이 캡슐은 특허받은 마이크로 캡슐이거든요. 뒤에 가서 설명드릴게요.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에이, 이중 뭐, 그거 설명 많이 들었지, 뭐, 타사에는 없나? 뭐, 다 뭐, 거기도 뭐, 2중, 3중, 이렇게 얘기를 되어 있는데, 근데 요거 하나 잘 보셔야 돼요. 무조건 3중, 4중, 5중이라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장까지 도달을 했는데요. 거기서 터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래서 분명하게 그 캡슐을 했지만 소장까지 끝까지 가서 걔가 소장에서 터졌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게 핵심이에요. 네, 그 임상이 또 있는지도 혹시 다른 회사 제품이 그게 특징이라면 우리 사장님께서 한번 그래요. 거기 뭐 3중, 4중이라고 하는데 장까지 도달해서 얼마만큼의 생존율이 되고 있는지 있습니까? 이것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이 특허받은 이 캐비젠이라는 회사의 이중 마이크로 캡슐은 이중으로 되어 있는 거에 여러 가지 기능성 물질, 우리 프로바이오틱스가 이 안에 내장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저는 이 임상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깜짝.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만들었지? 아, 그러니까 이게 특허를 받은 거구나. 국내와 일본에서 특허받은 캡슐인데요. 자, 여기 세포 실험을 한 건데, 요거 보시겠어요? 자, 세포 실험 한 거예요. 여기 보면 뭔가 테두리가 있어요. 이중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위에서 뭐예요? 2차 캡슐이 위에서 떨어져 나가요. 내가 위까지는 어떻게 견뎌볼게. 예, 위에 pH를 이중 캡슐이 거기까지는 가요. 그 다음에 거기서 걔가 하나가 팡 옷을 벗습니다. 나 이제 더워서 안 되겠다. 소장까지는 못 갈 것 같아. 예, 너무 무거워 옷이 갑옷이야. 그래서 거기서는 하나 벗어요. 그런 다음에 2차 캡슐로 가벼운 마음으로 예, pH 산도를 이겨내고 얘가 장까지 체내 흡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단 분리 로켓을 연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2중 캡슐이 끝까지 소장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2중으로 되어 있는 것이 위에서 한꺼풀 벗겨. 그 다음에 홀가분한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예, 룰루랄라 장까지 가는 거죠. 이게 바로 이 회사의 특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투여한 균부터 예, 큰 차이가 없이 장까지 2시간 동안에 안정하게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그래프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바이오틱스는 당연히 균주 굉장히 중요해요. 균주 여기 제가 네이비까지 다 있는 끝까지 플레이. 왜? 기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기능성이 있는 아이예요. 그런데 그것만 누면 뭐예요? 내가 위와 담즙을 못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면 걔네 옷을 입혀야 되겠죠. 갑옷을 입혀야 되는데 갑옷을 너무 두껍게 입혀가지고 소장까지 갔는데 거기서 터지지 않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터졌으나 정착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정착률까지 높여줄 수 있는 CLA 특허 유산 균주가 들어가 있고 거기에 프리바이오틱스이기 때문에 올리고당, 그다음에 프락토 올리고당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비타민 C까지 들어가 있어서 저는 제너럴 밸런스 프로바이오틱스를 신프로바이오틱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네. 이 다이어트 하시거나 혈관에 좀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이거 프로바이오틱스 꼭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 보여드렸던 거 다시 한번 제가 또 설명드려요. 이산화규소 등 합성 첨가물이 배제된 거를 먹어야 좋을 수 있을걸?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저희 당연히 없죠. 당연히. 네. 화학 부용제라든가 합성 첨가물 전혀 없습니다. 두 제품 모두 다 공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예, 참 제가 진짜 프로바이오틱스를 진짜 그 미생물 박사님한테 배울 때 진짜 이런 프로바이오틱스가 나올 거라고는 그때 못 배웠거든요. 진짜 우리 직후 봐서 제가 이런 프로바이오틱스도 있구나라는 거를 진짜 또 공부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 시장의 한계를 이제 뛰어넘었어요. 이제는 아이고 됐거든. 우리는 그 얘기할 때가 아니야. 프로바이오틱스를 뛰어넘었다고 해서 포스트 바이오틱스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산균 시장이 처음에는 프로바이오틱스, 그 다음에 프리바이오틱스, 신바이오틱스 여기도 사실 좋은 거예요. 우리 아까 지금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프로바이오틱스는 신바이오틱스예요. 그것도 너무 좋죠. 이중 캡슐로 되어 있고 좋은 균주 특허받은 게 되어 있는데요. 그거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어떤 프로바이오틱스가 나와 있냐면 그 프로바이오틱스가 만들어낸 대사산물이 있어야 돼요. 포스트 바이오틱스 대단하죠. 여기 보면 이제 갑상선 기능하고 연결이 되는 것을 좀 얘기를 했어요. 갑상선 기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의 엔진과 역할을 합니다. 체온 조절의 역할을 하는데 남성보다 여성이 조금 더 많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이건 이제 또 제가 나중에 또 호르몬 또 특강을 할 때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특히 왜 여자들이 갑상선 질환이 더 많이 걸리냐면 여자는 가임기에 따라서 체온이 한 1도 정도 또 올라가고 체온이 한 달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갑상선 소모가 남성보다는 훨씬 더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갑상선 질환에 걸릴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나는 갑상선에 문제가 있다 또는 갑상선 질환에 관련된 약을 예전에 먹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프로바이오틱스 챙겨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그 한계를 뛰어넘은 프로바이오틱스 시장의 한계를 뛰어넘은 포스트 바이오틱스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에게 막강한 프로바이오틱스가 있습니다. 식물성 프로바이오틱스 바로 파워입니다. 자, 어떤 성분으로 되어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이미 이렇게 이미지만 보셔도 뭐가 들어가 있는지가 딱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사에 이런 게 있네요. 김치 유산균, 알레르기, 장염에 딱 좋다. 그러면서 유달리 나오는 균주 이름이 있어요. 류코노스토 메센테로이데스라고 하는 유산균주가 계속해서 김치 유산균에 중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요 균주를 또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희 제너럴 밸런스 식물성 프로바이오틱스 파워에는 요런 균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 JPMIF5 라고 하는 특허받은 이 유산균은 유해 세균의 항균이에요. 항균. 바이러스를 잡는, 균을 잡는 항균이라고 하는 겁니다. 메인균이고요. 두 번째, 제가 좀 전에 김치 유산균 기사에서 계속 나왔던 루코노스토 메센테로이데스라고 하는 이 김치가 가장 발효가 잘 됐을 때 나오는 균이거든요. 얘는 장내 환경을 같이 옆에서 도움을 주고요. 그 다음에 락토바실러스 사케인은 아까 어느 영상에서 나왔냐면 처음에 왜 뉴스에 보면 메르스, 그 다음에 뭐 코로나, 그 다음에 인플루엔자 이런 기사 나올 때 밑에 락토바실러스 사케이 균주 이름이 자막에 있었습니다. 아, 제가 그거를 깜빡했네요. 면역력에 좋은 김치 유산 균주예요. 그 다음에 열처리 유산균, 요거 별표 5개. 락토바실러스. 자, 락토바실러스니까 어디에 사는 애예요? 소장. 네, 이렇게 공부하면 돼요. 너무 재밌죠? 네. 그리고 얘는 막대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락토바실러스예요. 락토바실러스 살리바리우스 V133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프로바이오틱스를 뛰어넘게 하는 포스트 바이오틱스의 균주가 되겠습니다. 김치 유래에서 나온 유산균이고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위험 완화에 임상이 있어요. 그 외에 먹잇감이 될 수 있는 프락토 올리고당, 자일로 올리고당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균주를 유심히
좀 보셨으면 좋겠고 요것만은 좀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 JBMIF5는 네, 발효된 취나물에서 분리한 식물성 유산균, 특허받은 유산균입니다. 항균력, 그 다음에 장에 딱 달라붙는 거예요. 그 유산균들 보면은요, 많이 투입을 하고요. 그거 아세요? 소장까지 갔어요. 그런데 프로바이오틱스는 설사 한 번 할 때마다 다 빠져나가고요. 대변 볼 때마다 빠져나가요. 이렇게 끝까지 붙잡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질기게. 이게 정착률이 굉장히 좋아야 되거든요. 예, 근데 얘는 정착률이 굉장히 좋은 균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뭐 내산성, 내담직성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예, pH 다 뚫고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열처리 유산균 락토바실러스 살리바리우스 V133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있잖아요. 이 균은 이런 거예요. 어느 곳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항상 중용을 지키며 흔들리지 않고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뭐 누구 얘기 듣지도 않아. 나는 그냥 소정까지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아주 특수 균주가 되겠습니다. 지금 특허 출원 중에 있고요. 그래서 아직 특허증은 나오진 않아요. 예, 특허 출원 중이기 때문에 넘버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예, 특허증 나오게 되면 저희가 교육제로 업데이트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항균 중에서도 위험에 굉장히 탁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JPMIF5 임상을 보게 되면 항균력. 이게 어떤 거냐면요. 병원의 세균을 거기 이제 일부러 플레이트 상에다가 이렇게 뿌려요. 거기에 이게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 JPMIF5를 딱 뿌렸더니 주변에 이렇게 테두리가 생긴 거예요. 오지마. 내 옆에 오면 안 돼. 나한테 2km, 반경 2km까지는 오면 안 돼. 이러면서 본인이 방어막을 이렇게 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항균력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 미생물 이런 거하고 연구를 했을 때도 항균력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장 점막에 딱 달라붙어 있어서 기본적인 뭐 락토바실러스 람노소스라고 하는 거에 대비해서 엄청나게 더 많이 점막에 잘 붙어 있다. 내산성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위와 담즙을 다 이겨낸다 라고 하는 거고요. 이 균주를 역시나 동일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단 분리형 같은 로켓 발사가 되는 그런 그 캡슐로 되어 있어서 위에는 이중으로 되어 있다가 위에서 옷을 하나 벗고 갑옷을 하나 벗고 거뜬하게 소장까지 갈 수 있는 특허받은 캡슐이 되어 있고요. V133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 균주로 인해서 프로바이오틱스의 한계가 더 뛰어넘게 되는 건데요. 여기 보면 소화 과정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열에 안정하게 일정하게 효과가 그러니까 위 pH, 열에도 뭐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FDA에서도 승인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장내 유산균 증식, 위험 완화에도 기능성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임상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 점막 손상, 염증이 굉장히 어떻게 됐다? 작아졌다라고 하는 것들 지금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화학 뭐 부영제라든가 합성 첨가물 이런 것들은 당연히 들어가 있지 않죠. 그래서 프로바이오틱 시장의 한계를 뛰어넘는 진짜 이게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뭐 3단계, 4단계, 뭐 5단계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유산균 프로바이오틱 시장 중에서는 최고의 프로바이오틱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뒤에 파워자가 들어갈 만하죠. 자, 그럼 지금까지 두 가지 제품을 제가 다 설명을 드렸는데 이 제품은 누가 먹고 이 제품은 누가 먹어야 되느냐 딱 떨어지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 사장님들 이 균주를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 사업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두 제품을 누가 먹어야 되는지 소구 대상을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온 가족, 남녀노소, 동서고금 다 드셔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정리 안 해드려도 아시겠죠? 특히 배변 활동이 힘드신 어르신들 꼭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임신하면 우리 왜 장애도 좀 배변 활동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임신 중에 엄마가 프로바이오틱스를 많이 먹게 되면 아이한테도 좋은 프로바이오틱스를 줄 수가 있고요. 여기 지금 자료에는 없지만 이건 확실한 자료 있습니다. 제왕절개를 하거나 출산을 했을 때 다이어트, 배가 잘 꺼진다.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프로바이오틱스 임신 중에도 같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제품을 제가 좀 나눠봤어요. 근데 뭐 제너럴 밸런스 프로바이오틱스는 이런 분 딱 드시고 식물성 프로바이오틱스 파워는 이런 분 딱 드세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더 쉽게 간단하게 한번 키워드로 정리를 해봤어요. 두 제품은
특허받은 균주 다 동일하고 장내 환경 개선, 독소 제거, 면역력, 어떻게 못하네요. 내산성, 그 다음에 내당집성은 공통입니다. 그런데 굳이 가름말을 타자면 이런 거예요. 제너럴 밸런스 프로바이오틱스는 청소년부터 드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게 CLA에 좀 기능성이 들어가 있고 이중 캡슐 받은 거 있고 6종의 프로바이오틱스, 동맥경화, 면역력, 체지방, 신바이오틱스, 항당뇨, 영양은 풍부하고 공해니로렌산 이쪽의 기능성이 포커스가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뭐 제너럴 밸런스 프로바이오틱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식물성 프로바이오틱스 파워는 얘는 좀 키워드가 더 다양해요. 보시게 되면 끝판왕 프로바이오틱스, 포스트 바이오틱스, 90%의 생존율, 식물성, 숙취 해소도 있고 어린이 유치원, 특히 태어났을 때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이들한테 적극적으로 제가 권해드립니다. 김치 유래, 그 다음에 장염, 항균, 특히 한국인들한테 더 맞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맵고 짜고 이런 음식을 많이 먹죠. 거기에 얘가 잘 버텨요. 그래서 평상시에 내가 한국인이 아니고 외국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짜고 맵고 먹다. 그럼 장 환경이 좀 다른 거예요.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분들은 식물성 프로바이오틱스 드시면 좋을 것 같고 제왕절개 이렇게 해놨네요. 그 다음에 발효 취나물. 이렇게 제가 키워드로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자, 다시 이제 총정리 해드리면 보장 규수는 똑같이 30억 마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소장까지 30억 마리가 살아있다. 이거 굉장히 대단해요. 대부분 1억에서 30억까지 30억 안 나오고서 1억에서 한 10억 정도 되어 있고요. 저희는 투여를 사실은 150억에서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150에서 300억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의사결정해서 우리 사장님한테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보장 균수입니다. 그 다음에 제너럴 밸런스 프로바이오틱스는 6종이더라. 그 다음에 식물성 프로바이오틱스는 김치와 발효된 취나물에서 받은 유래한 3종의 특허 유산균 둘 다 똑같이 2중 마이크로 캡슐 국내와 일본에서 특허받은 로켓 2단 로켓 같은 그걸 좀 연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액 리놀렌산을 생산한다라고 하는 5가지의 균주가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너럴 밸런스 프로바이오틱스는 신바이오틱스로 프락토 올리고당, 자일로 올리고당이 들어가 있어서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프로바이오틱 시장에 아주 월등하고 기능성이 있으나 식물성 프로바이오틱스 파워는 그거를 뛰어넘는 포스트 바이오틱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개 다 부영제 첨가물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럼 두 제품 궁금하시죠? 네. 좀 잘 보일까 모르겠어요. 좀 확대를 했는데 맛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프로바이오틱스는 그냥 우리 뭐 약간의 우유 정제단 맛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프로바이오틱스 파워는 뭐 저한테 처음에 주실 때는 김치 맛이 날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셔서 김치를 생각하면서 먹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일반 유산균보다는 조금 나는 것 같아 이 정도지. 먹었을 때 김치, 김치통 냄새 뭐 이런 거 절대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거의 뭐 맛이 느껴지진 않지만 그래도 좀 예민하시거나 좀 이러시는 분들은 약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색상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발효취와 김치류 유산균이 조금 충분히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약간 아주 주황색의 색상이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 먹으면 좋으냐? 아무 때나 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특허받은 균주와 이중 캡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식전, 식간, 식후 상관이 없어요. 그럼 드시기만 하시면 되고요. 두 가지 같이 드셔도 되는데요. 낮밤으로 나눠서 드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언제 먹냐면 저는 공복에 먹습니다. 공복에 아침에 일어나서 한 포에 물 한 컵 드셔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한 포와 물 한 컵을 4주 동안 드셨는데 효과가 없다? 저한테 갖고 오셔서 반품하셔도 됩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공복에 한 포 드시고 물 드시는 습관 한 달만 하시면 느끼실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보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같이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생명의 불꽃 마법의 4종 가루 세트 끝내드렸습니다. 복합 아미노산과 복합 효소, 그 다음에 우리 프로바이오틱스, 그 다음에 식물성 프로바이오틱스 파워 이렇게 4가지 같이 드시게 되면
뭐 진짜 생명의 불꽃을 일으킬 수 있는 4종 세트이실 것 같아요. 도움이 좀 많이 되셨습니까?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한 준비는 다 마쳤고요. 시간이 조금 오버됐네요. 예, 자료로 제가 막 욕심이 더 생겨가지고 이때 아니면 또 언제 해드릴 거야? 그러면서 막 이것저것 많이 좀 추가를 더 했어요. 이번 주는 우리 사장님들 이런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저번 주에는 무조건 감사하는 한 달 되세요 라고 했는데요. 이번 주는 칭찬 릴레이. 제가 예를 들어서 저는 홍길동 사장님을 칭찬합니다. 동해번쩍 서해번쩍 사업을 어디에서나 팀 미팅을 주관하시고 너무나 칭찬합니다 라고 하면 이제 홍길동 사장님이 네 저는 임꺽정 사장님을 추천합니다. 우리 임꺽정 사장님은 힘이 어찌나 좋은지 저희 뭐 팀 세미나를 할 때 모든 것들을 다 그분들이 주관하시며 이러면서 계속해서 칭찬 릴레이 하는 그런 한 주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직구퍼다 구호 외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위아 직구퍼. 한 주의 시작은 GPS와 함께 이번 주도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바이오K 완전 정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